반갑습니다. 장충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옛날 생각나게 하는 시장인데, 제가 이 시장 좋을 때 말씀드린 부분, 정말 지금 시장이 좋아서 그렇다. 나중에 나빠지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30%를 얻어맞을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미수, 그리고 대출 물량으로 인해서 과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추세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 추세 범위를 벗어나면 이 범위만큼의 하락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단기간에 아주 짧고 굵게 내려 꽂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밀렸으니까. 네, 그러면 코스피를 볼 때는 환율을 봐야 되니까. 원달러를 보면 지금 1192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추세가 코로나 때하고 비교하면 뭐 양호한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환율만 갖고 큰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1200원을 넘어갔을 때, 이 한국 증시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한다면, 1200원을 넘어갔을 때 자정작용이 자정작용이 일어난다. 이 자정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러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출이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돼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출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원화 약세가 진정이 되는, 이런 자정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이제 기준점으로 봤던 이 60주선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60주선이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에 첫 이탈입니다. 첫 이탈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어떤 반전을 갖고 옵니다. 아주 짧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 자리는 깁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응은, 이미 지수가 많이 내려버려 가지고 지금 여기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지수가 이미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많이 내렸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더라도 회복했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에 더 내린다 하더라도. 왜냐면 뭐 만원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려서 7,000원이 됐습니다. 더 내려서 5,000원을 간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내린다고 사면 여기서 못 삽니다. 그러면 5,000원을 갔다 오더라도 결국은 하다가 내가 매도한 가격 위에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중간 뭐 저점을 맞출 수도 없고, 내린다고 해서 판다라고 하면 결국 손해보는,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하고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그 패닉셀이라는 건 신용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와서 대응을 하고 거기서 다시 잡는다? 심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냥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금 없이 몽땅 샀다, 뭐 대출
신용까지 써가지고 샀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는. 그래서 그 경우는 제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요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은 이제 뭐 시원하게 깨버렸으니까 그대로 비율을 적용했을 때 한 800선 중반까지 열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800선 중반까지 간다 해도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장에서 거봐 내가 맞췄지 이거만큼 아무 의미가 없고, 뭐 소위 표현하자면 병신 같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 코스닥 내린다고 했죠, 근데 내렸죠, 이거 뭐 주먹으로 쳐버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제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맞췄다고 해서 뒤에 맞다, 이거랑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독립된 어떤 확률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5번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봐요, 제가 맞았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달리 60주선에서의 어떤 반등이나 이런 통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이 사실 너무 많이 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달려서 이런 지수가 형성됐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제대로 이익 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뭐 조단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수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등 줄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코스닥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 지수하고 관련된 건 뭐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대형주들은 반등마다 잘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3.46%가 내렸는데, 그럼 개별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마 보유하신 종목들 대부분 한 7% 정도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한 두세 번 하면 그냥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걸 패닉셀이라고 하는데, 지금 3가지 측면에서 이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반대 매매 기준이 낮은 거, 스탁론. 스탁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까지 투자를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이걸 모를 정도면 적어도 빚을 안 샀다는 거니까. 근데 이 스탁론은 보통 10% 정도 변동이면 반대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이미 10%가 넘어섰으니까 스탁론 물량이 오늘 오후에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한 20% 정도 되면 기관에서 손절매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신용, 미수, 대출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세게 한번 내리면 아주 제대로 내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나왔던 게 이 당시에 코로나 때 코스닥 지수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오히려 신용 못 쓰는 종목들은 멀쩡했고, 어중간한 종목들은 이 패닉셀에서 그냥 반대 매매 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단순하게 낙폭만 비교를 했을 때,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로만 비교했을 때 한 800선 중반이면 이때 당시 체감으로는 이때 당시 못지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 다 털리고, 그래서 빚을 내면 항상 그렇게 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며칠 안에 돈을 꺼내야 됩니다. 오늘이 6일인데 25일에 카드값 나가니까 한 20일 정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합니다. 거의 다 읽습니다. 이거 왜?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빚을 내서 쓴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내 돈이고 현금이 한 30% 정도 있다. 70 주식 물려가지고 손실이 크지만 현금도 30% 있고 이게 당장 급한 돈도 아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이 패닉셀이 지나가서 반등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100% 다 주식이고 이것마저도 신용이나 대출이 있다. 이런 분들 여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레버리지를 구사를 해서 자산이 1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7% 평균적으로 7%가 내렸고 어제 지난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 내려가지고 있다. 그러면 300에서 15% 내렸다라고 하면 45만 원이 날아갑니다.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투자금이 아예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서 평정심을 찾고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평소에 빚내지 마라 이런 게 평소에 이 평이한 시장 흐름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1년에 한 3-4번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크든 작든. 그때마다 빚을 낸 사람들은 털리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이상하리만큼 코로나19 이후에 없었다가 이제 막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공포가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든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든 그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서 먹는 짓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 연준이 금리 올리면 한국은행이 따라 올리고 연준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시장에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똑같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좀 다 뜯어보면 지금 대출을 재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대출을 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물론 2금융, 3금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전이가 돼서 그래서 오히려 뭐 상상인 같은 종목들은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출을 내쓰는 데 대해서 훨씬 더 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급한 돈을 메워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일단 주식을 팔아서 메운다 이런 수요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쁜 소식이 나오니까 주르륵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이유가 뭐다? 예,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고 주가가 내려가고 지수가 내려가면 그 이유 중에서 나쁜 애들이 부각이 되는 이런 구조긴 하지만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게 나중에 대응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미국이 이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수는. 근데 그걸 모르고 테이퍼링이 없다?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됐을 때는 대응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장은 옥석 가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석 가리기에서 옥인 종목들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5개 종목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실적 좋고 가치 좋고 저평가인 종목이 2개가 있고 개떡 같은 종목들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상황이. 그럼 뭐부터 포기를 하냐면 다 이게 수익이고 손실이고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 손실이란 전제로 가망 없는 걸 먼저 쳐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수급이 더더욱 안 좋아지고 이걸 쳐내서 여기에 물을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멀쩡한 종목들은 잘 버티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제노레이라든지 인터로조라든지 그리고 뭐 영신금속, 상보 이런 애들은 잘 버텼습니다. 오늘 페닉셀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종목들은 뭔가 팔고 사야 될 만큼의 어떤 체력적인 근거가 있다. 그리고 오늘 쭉 빠진 종목들 보면 개떡 같은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뭐 좋은 종목이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체크를 못 해가지고. 예, 진짜 요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시장이.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문 투자자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고, 뭐 혜택이 있지만 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된다는 게, 제가 이 선물 매매를 해보면 공매도가 된다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매도 해가지고 이거 수익 나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냐면 주식이 기본적으로 하락이 훨씬 쉽습니다. 구조상.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된다는 게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한 방향에 시장이 오를 건지 아닐 건지 이 한 방향을 생각하는 것과 내린다 오른다를 판단을 하는 것과는 난이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매매하면 이제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으니까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하락 공매도 제도만 있으면 수익 엄청 날 것 같아. 그 전에 한번 선물을 경험을 해보시면 하락도 만만치가 않구나, 네,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근데 등록하실 수 있는 여건이시면 등록을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형주를 다 매도하라는 의견이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플랫폼 뭐 이런 거품이 낀 대형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마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푸른 기술이 수혜주라고 보긴 조금, 왜냐면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보급이 된다면 현금 인출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수혜주가 사실 찾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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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상보는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좋은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한번 잘못하면 아찔합니다. 한 3번, 4번에서 수익 난 거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담백하게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 ETF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도 심리적 여유가 와서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 이게 요즘은 그래도 힘들다 이 정도인데, 참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죄인이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예,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앞으로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운드 상태를. 소량이라서 다행인데,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연상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뭐, 호칭은 상관이 없는데, 좀 부담스러운 호칭만 아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요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략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 요것도 KNJ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종목 크래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시스는 시가총액이 최대주주 지분율은 높고, 네, 지금 주가가 조금 고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의료기기 쪽은 보통 그 할증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가지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차 바닥을 다지고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할 정도의 어떤 확실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요 단기 상승 추세를 깨고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중심선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전에는 담백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을 땐 좋다, 요 까만 거 아래에 있을 땐 나쁘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간다면. 근데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좀 기간 조정 차원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무도 안정적이고 좋은데 고평가 상태다라는 거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마트. 이마트는 사실 뭐 이런 시장에서 빠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냐면 이게 대외 변수가 내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이 내리니까 따라 팔아서 내린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전체를 매도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급이 불균형하게 바뀌면서 이렇게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마트의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오고 대외 변수가 있든 뭐 금리 인상을 하든 뭘 하든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마트 방문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 안 하고 그냥 주가가 흐르네. 근데 이것조차도 시장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전에 저점에 근접했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4조 원대 초반이 됐는데 11조 원 정도의 자산, 그리고 그 점포를 재개발해서 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들도 몇 개 점포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 자산에, 이마트의 장부가로 잡힌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서 뭐 시장 외에는 굳이 하락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여 변수에 뭐 뒤틀리거나 할 만한 종목도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 주식은 아무래도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딱히 디지털 화폐를 찍어낸다고 해서 딱히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있느냐 막 떠오르진 않는데, 그 ATM기 만들고 이런 회사들은 타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보. 상보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잘 버텼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상보가 자동차 관련해서 BMW에도 납품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핀 관련된 또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과 그동안 신주 인수권이 계속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 이건 그러면 뭔가가 있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환 사채 이제 전환 청구를 해서 주식으로 갖고 갈 예정인데,
저하고 전환사채를 같이 투자하신 분들 금액까지 합치면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지분율이 한 3에서 4% 정도 되지 않을까. 최대주주가 13.77%니까 뭔가 좀 오묘한 숫자도 나오는데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고, 다만 뭐 좋은 투자 기회를 줬고 또 좋은 성과도 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회사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 딱히 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계속 매집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본주로 전환해서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신산업. 네. 네, 뭐 다들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내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그 핫스탬핑, 이게 이제 어떤 공법의 이름인데 차체 부품 제조를 할 때 쓰는 공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이 자동차에서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는 좀 뭐랄까, 꽤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대기업이니까 오히려 갑질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1차 벤더들은 그렇게 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갑질이 조금 심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이 회사의 수익성을 유지를 해주는 좋은 근본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부정적이긴 해도 어쨌든 합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 대부분 저평가인데 반해서 굉장히 고평가 상태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정도로 보면 지금 상태를 판단하면 좀 소소한 상태?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장을 한 것 같은데, 네, 올해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작년 말에 상장하고 보통 시세가 한 2, 3년 부진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당장 뭐 시원하게 치고 나간다 라기보다는 지금보다 좋은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EV 첨단 소재, 좀 안타까운 흐름인데 참 뭐 지금 시장에서 안 내리는 종목이 없으니까 하더라도 이게 리픽싱, 전환사채 리픽싱 관련해서 거의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환산을 하면 3,230원이니까. 근데 엑트가 이번에 대규모 현금이 들어왔고 유양 DNA로 팔았으니까 그 유양을 판 거 가지고 70억, 100억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억짜리 두 개는 경영권 지분으로 넥스턴 바이오가 샀으니까, 찍었으니까. 그럼 70억, 100억 이거를 상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거를 상환을 한다면 매물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건 경영권 지분이라서 나오지 않을 거고, 이거는 상환을 해서 없어지는 거고, 좀 좋은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매집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단기간 낙폭이 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딱히 대응 전략으로 한다면 글쎄,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가기는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상태니까 뭐 5,000원에 사서 6,000원 정도에 파는 이런 가벼운 전략이 맞았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조금 있는 상태니까 2,414원이고 마이너스 30%를 하면 800원 정도 뺀다. 1,600원. 물을 팔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시려면
비중이 낮으시니까 같은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럼 단가가 대략 한 2,000원 정도 맞춰져 있을 건데, 전환 사채를 뭔가 리픽싱을 다 하고 나서 풀어먹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상환을 해버리거나 둘 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N. 그리고 물타기 할 때 여러분 저거 뭐 오해를 하실까봐 2,400, 1,600 해서 2,000원을 만들었습니다. 물타기.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2,000원 올라가면 물을 탄 만큼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000원에 다시 원래 물량만큼 맞춰놓고 떨어지면 다시 또 사서 대응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이것만 갖고 대응을 해나가는, 이렇게 가야지 뭐 물 타서 그냥 계속 갖고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THN. 이 THN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뭔가 여기 주주 구성을 보면 이광현, 최철, 최승훈 이렇게 이제 최 씨하고 이 씨가 거의 공동 지배를 하는 이런 형태라서 아마 친인척 관계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최 씨 집안이고 이광현 최대 주주가 미망인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분을 어쨌든 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가를 누를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다가 그게 작년이었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878억인데 그때 400억 원대였으니까 2,400원대니까 이게 작년 한 11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검토하다가 하는데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분 때문에 주가 안 올린다, 승계 때문에, 이런 소문 때문에 못 사고 있다가 팍 올라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올라.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아마도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하고 출생 연도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친구인 것 같은데, 네, 친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언급하신 와이어 하네스, 네, 와이어 하네스 이거를 조금 물량을 늘려주는 이쪽. 물론 친구라서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지 않았겠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좋은 품질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납품 기회가 생길 거야. 이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게 충족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당시에 이게 소문입니다. 소문이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 당시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 회사는 상관없는데 하고 와이어 보식인가 하고 몇 가지가 이제 앞으로 좀 바뀌는 부분인데, 네, 거기서 요거 같은 경우는 SL이, 그리고 와이어는 THN이 앞으로 좀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전에.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다소 일부러 관리를 안 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린데, 저거 영업현금 흐름이 적자고 꾸준히 마이너스고 이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분 승계 때문에 관리를 안 한 측면이 있고, 이 회사가 아마 브라질 법인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도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작년 이게 1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제가 투자할 거라고 열심히 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물가물한 걸 살려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나쁜 어떤 재무 상태를 좀 방치를 하는 측면, 주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주가 오를수록 상속세가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방치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숫자, 이렇게 나쁜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비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셔도 된다. 네. 뭐 제가 아는 종목이 나와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친환경차 쪽으로 나쁜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최대주주 쪽에서는 주가가 안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바람을 무시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이 종목의 특징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쁜 장에 이런 종목에서 예, 보유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NJ. KNJ가 단기 상승했다가 거래량 먹고 죽었는데 이런 패턴은 가끔 나옵니다. 단기 고점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는 단타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때 일부러 털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게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트 갖고만 매매한다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이런 거에 한번 잘못 당해가지고 복구 불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갖고 매매하는 분들은 차트에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트 보고 답을 찾아가지고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못 가르쳐 줍니다. 지나고 나서 이 거래량에 답이 있었다, 이 거래 지금도 지나고 나서 이때 털었다는 흔적이 여기 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무용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좋은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는 될 수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KNJ는 이런 기술적으로 흐름이 망가졌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10,000원까지 가면 절반에다가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니까 아래쪽으로는 지금 한 25% 정도의 20% 정도의 하락 여력이 남아있고 기술적 반등만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이니까 현재 자리 자체는 이 패닉셀이 진정이 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실리콘 카바이트 공급에 대해서 소송전이 있고 경쟁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가 후려치기부터 당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서 소송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지면 사실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 KNJ라는 종목은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납품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출 증가의 어떤 잠재력이 큰 종목이다. 근데 가격까지 다소 착해졌으니까 지금 단가도 나쁘지 않으시고 비중도 10%고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거니까 추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패닉셀에서 주워 담는 게 진짜 대응인 거지 평소에 변동성도 크지도 않고 대응해봤자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시기에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요만큼 떨어졌고 회사 괜찮고 난 옛날부터 나쁘지 않은 단가에 사서 지켜보고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한 걸로 치면 그래서 추매를 하면 기준을 이렇게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가가 낮으시니까 10,000원 안 갈 것 같은데 10,000원까지 오면 사야지 이 정도 기준이면 될 것 같고 안 오고 반등하면 보유한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힘내시고 이런 것도 짧고 굵게 빨리 지나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보고 내 계좌를 보면서 마이너스 40, 50, 와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6시간 30분 동안 보고 있다가 에이 짜증나는데 지금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현듯 그냥 대응을 해버리면 분명히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항상 대응은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고 즉흥적인 대응은 거의 100% 후회하는 구간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감안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이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